안녕하십니까. 고덕을 사랑하는 남자 공인중개사 최창입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뒤숭숭한데 그래도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평택 고덕 A3 블록 신혼희망타운 시니타 발표가 났죠. 발표가 났고 5 타입으로 해서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가 났고 이제 서류 제출 기간만 남았는데요. 서류 제출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약서 작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평택 고덕 A3 블록은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덕 국제 신도시 조감도인데요. 여기 삼성 단지죠. 국내에서 가장 크게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서정리역. 그리고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시니타가 이쪽에 있죠. 자, 더 큰 사진으로 보시면 A3 블럭이 이쪽에 있습니다. 시니타. 그리고 서정리 이쪽이 이쪽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엄청 가까워요. 제가 실제로 지도로 한번 재봤습니다. A3 블럭에서 서정리역까지 숨 안 쉬고 달려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금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379m입니다. 엄청 가까운 거예요. 사실 500m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다 초역세권으로 좀 보니까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A72 시니타 그리고 이 주변으로 해서 요 뒤에 있는 게 신한 인스빌 그리고 이쪽이 고덕 파라곤이 위치하고 있죠. 당첨자 발표는 지금 끝났습니다. 1월 29일 날 끝났고 오후 2시에 발표해서 마감이 됐죠. 그리고 당첨자 서류 접수는 2월 16일에서 2월 19일까지 서류를 준비해서 이 날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선택 품목 결정이 4월 21일, 4월 22일 날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계약 체결은 현장 가도 되고 그리고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염리 4227-1번지에 가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은 당사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전자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여기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그리고 금융정보 동의서 그리고 작성 방법을 같이 출력하셔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서류 제출할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말이 왕창 꼬이네요. 그리고 입주 계약서는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가져가시는 거죠. 이렇게 인쇄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서류에서 방금 얘기한 그 세 개 서류랑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부 그러니까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나와야 됩니다. 전부 나오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대 원까지 다 포함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비 배우자 세대원 있죠? 예비 배우자 세대원은 이 등본을 각자 다 떼가셔야 돼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뒷자리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요것도 필수입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인쇄하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세대원이 있으면 세대원 전원이 서명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정보 동의서도 인쇄하셔서 이제 세대원 전원이 다 작성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요것도 본인 및 세대원 전원
관련 증빙 자료가 있으면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임차 보증금이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뭐 전세라든지 아니면 월세라든지 임차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시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를 준비하셔야겠죠. 사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분양계약서가 있으면은 분양계약서 사본이 필요하죠. 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따로 뒤편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 있으면은 주식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나 가액들 그런 거 사본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본 필수죠. 필수로 초본 전부 포함해서 발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비 배우자 세대원도 각자가 다 초본을 제출하셔야 되니까 다 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은 등재가 돼 있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하셨으면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예비 신혼부부 예비 배우자 있죠. 넘어가서 예비 배우자 이분들도 이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는 수도권 이외에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자 요 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신증명 서류 임신하신 분은 이 태아까지 인정이 됩니다. 태아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이 태아가 있다는 그 사실증명서를 떼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정을 해주니까 꼭 떼가세요. 그리고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은 그런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임신증명, 출산 이행 확인 각서 요거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그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애인 등록 복지 카드, 뭐 세대원이나 아니면 나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증명서, 그리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 3억 300만 원 이하는 이 모기지 대출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은행 전용 대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이 모기지 대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 보면은 분양 가격이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지금 한 3억 3천 정도로 알고 있어요. 3억 3천에서 나중에 이제 매도할 가격이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러면 1억 7천에 대해서 모기지 대출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대출을 70% 이용했을 경우 자녀가 0명일 때 그리고 대출 기간이 24년 이상일 경우에는 20%를 떼가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가 있을 때는 15%고 자녀 둘이 있을 때는 10%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격 3억 3천에 매도 가격이 5억이다 나중에 그러면은 1억 7천이잖아요. 그럼 1억 7천에 20, 1억 7천에 15, 1억 7천에 1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3억 3천만 원 이하인 세대는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저층에서 이 그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했을 때는 해당하는 세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기지를 다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분양권 얘기를 했는데 그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분양권이 있는데 이 서류 제출을 할 때 꼭 분양권을 팔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팔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팔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안 팔아도 되고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파셔야 돼요. 근데 2018년 12월 11일 날 그 시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은 사람한테 매매로 취득한 사람은 파셔야 돼요.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공공주택을 당첨받고 제 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셔야 될 점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우리가 민간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아파트를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야겠죠. 그리고 보실 점은 만약에 이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었을 때 서류를 제출했는데 부적격자로 인정이 돼서 이분은 이제 당첨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는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해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서류는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시 구비 서류가 있죠. 계약시 때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주택 공급 금액의 10% 계약금이 필요하죠. 뭐 3억 3천이었으면은 3,300만 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계약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보니까 76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100만 원 정도만 계약서 쓸 때는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잔금 때 나머지 600 얼마는 그때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택 사양 품목 요것도 이제 옵션을 추가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그 옵션 금액에서 10%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장은 이제 인감도장 필요 없어요. 본인 서명 날인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인데 요거는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계약 장소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약서인데 요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 뭐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어떻게 이제 내가 조달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는 내역이니까 요거는 꼭 써서 내셔야 됩니다. 안 내도 되는데 나중에 직접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갖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꼭 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대리계약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필수죠.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을 당첨자 거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챙기시면 되고요. 서명 확인도 있죠. 본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그리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여기 주택 가격. 요 주택 가격이 3억 2,900이죠. 3억 3천인데 계약서 쓸 때 여기에서 10%니까 3,300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3억 3,298만 원. 여기 플러스 그 발코니 확장 비용에서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더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으로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갈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더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중도금이 이렇게 3,290만원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이 중도금을 후불로 이제 이자 발생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2년 3월 15일 날 중도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한다. 그러면은 대신 이제 중도금을 내주고 그 다음 이자가 발생되죠. 그러면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중도금을 미리 내준 거를 그때
다 상환하는 거네요. 다 상환하는 거네. 다 상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500 정도, 6,600 정도를 이자 포함해서 어, 잔금날 중도금을 다 상환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발코니 확장 비용이 778만 원 정도에 100만 원 내면 670만 원 정도를 잔금 때 더 내셔야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택 분복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상이 있는데 무상은 다 하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 기능성 룸 카펫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능성 룸 카펫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여기 요건 제가 자료 퍼온 거예요. 왼쪽이 룸 카펫이고 오른쪽이 강화합판 마루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색깔 차이만 있는 것 같은데 룸 카펫이 더 탄성력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룸 카펫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룸 카펫이 강화합판 마루보다 비싸요. 답이 오시죠. 그러니까 룸 카펫으로 하시는 게 좋다.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입주금 납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을 내고 이제 중도금을 후불로 할지 아니면은 바로바로 내실지 그거는 이제 개인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니까 분양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계좌로 그날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해약하는 경우가 어쩌다 있어요. 근데 이때 위약금이 발생하거든요.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보통 10%예요. 발코니 확장 금액 등을 포함하니까 10%니까 뭐 3,300에 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해서 10%면은 한 3, 400 정도 위약금이 발생되니까 그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뭐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금, 이자 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본인 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이것까지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서류 제출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미리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신청하셔서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도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도금도 후불제로 가능하니까 여유를 둘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양권을 가진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입니다. 최초 취득입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한테 매매로 취득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A3 블럭 이제 고덕신도시 개발이 1단계밖에 안 됐죠. 향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하고도 많이 가까운 역세권이니까. 그리고 이 고덕에서도 대장 아파트들이 될 만한 것들이 바로 그 100m 주변에 있습니다. 뭐 신한인스빌, 뭐 자이, 파라곤 이렇게 짱짱한 브랜드 아파트들이 또 근처에 있으니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고덕을 사랑하는 이 남자, 이 공인중개사 최창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